네, 안녕하세요. 이제 2강, 오늘은 마케팅의 절차 수립부터 또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STP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P 전략은 대량 마케팅 시대가 가고, 대량 마케팅의 시대가 가고, 다양하고 개성화된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그들의 욕구에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는 시대에서 이 STP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STP 마케팅은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도입된 전략적 마케팅 개념 중에 하나이다. 이번에 보시면 STP란 시장을 몇 개의 세분 시장으로 분류합니다. 세분 시장으로 분류해서 세그멘팅 하는 거죠. 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자사의 능력과 경쟁 등을 고려하여 타겟팅, 그 대상을 선정하죠. 선정하고 선정된 시장에 다양한 마케팅 믹스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포지셔닝 전략을 우리가 STP 전략이라고 한다. 이 내용을 좀 더 제가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몇 개의 시장을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고 할게요. 화장품. 자, 화장품 회사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화장품을 시장을 분류를 합니다. 미백 화장품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탄력, 주로 탄력 화장품이 있을 것이고, 또는 뭐 주름 방지 화장품이 있겠죠. 자, 이렇게 시장을 분류한 거예요. 이렇게 시장을 분류했다면, 자, 여기에 뭐야? 이제 타겟팅,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백에 가장 관심이 있는, 여기서는 표적 시장을 제가 연령층으로 선정을 할게요. 물론 표적 시장을 뭐 지역으로 선정할 수도 있고 소득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쉽게 연령층으로 선정을 할게요. 자, 미백은 20대와 30대 초에서 관심이 많더라. 그리고 탄력은 30대 중반부터 40대가 관심이 많더라. 여성분들이. 그리고 주름은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더라. 라고 해서 이 층들이 어때요? 타겟인 거죠. 타겟. 이 층을 타겟으로 잡고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즉, 20, 30대에게 이 미백 화장품에 대해서 이미지, 우리 회사의 화장품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30, 40대 여성층에게 우리 회사에 있는 우리 기업의 탄력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고, 50대 이상의 여성분들에게 우리 기업의 주름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이 층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STP 전략이다. 그래서 코틀러는 시장의 고객을 동질성을 가진 하이 그룹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동질성, 20, 30대는 미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30, 40대는 탄력이라는 그런 동질성을 가진 집단인 거죠. 하이 집단인 거죠. 50대는 이 주름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하이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룹은 마케팅 믹스에 적합한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장 세분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그멘테이션부터 보면 시장 세분화 전략이란 고객을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여기서죠.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 30대는 미백에 관심이 있고 30, 40대는 탄력에 관심이 있고 50대는 주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20대도 탄력에 관심이 있고 주름에 관심이 있고 30대도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나눈 집단이 정확하게 분류가 되어야 돼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시험에서 이렇게 설정하면 됐어요. 뭐 고객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산된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니죠? 비슷한, 분산이 아니고
분산된이 아니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별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전체 시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분 시장의 소비자 욕구에 대응하여 제품이나 마케팅 활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그 이질성에 따라 몇 개의 특정 집단을 분류한다. 이질성에 따라 특정 집단을 분할한다. 이건 아까 했죠? 20, 30대, 30, 40대, 50대 이렇게 이질성에 따라서 특정 집단으로 분할하고 각 세분 시장의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제품 계획을 세분화하여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세분 시장 방법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세분화 방법은 크게 소비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와 그리고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소비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재 시장에 들어간 전체 큰 항목을 다 숙지하셔야 되고요. 또는 뭐 산업재 시장에서의 세분화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5개의 항목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각각의 변수 항목들도 세부 항목들도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먼저 소비재 시장에서의 세분화를 볼게요. 이제 소비재 시장에서의 세분화는 B2C 시장의 세분화죠. 그 기업과 고객 관계에 있어서의 세분화인데, 자, 먼저 지리적 변수로 세분화를 합니다. 자, 지리적 변수는 어떻게 보면 세분화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데요. 지역으로 세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인구 밀도가 크냐 적냐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키든지, 또는 도시 크기가 큰 데냐 작은 데냐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키든지, 또는 기후에 따라서 세분화를 시키는 게 바로 이 지리적 변수다. 이 인구 밀도 꼭 숙지해 두세요. 시험에 이 부분이 몇 번 언급이 됐어요. 다음에 인구 통계적 변수는 말 그대로 연령이라던가 또는 성별 꼭 기억해 두세요. 성별이라던가 가족 규모, 대가족이냐 소가족이냐, 가족 수명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소득 높냐 낮냐, 직업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종교, 교육 수준, 세대에 따라서 세분화한 게 인구 통계적 변수죠. 인구 통계적 변수는 되게 측정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좀 웬만해서는 이 인구 통계적 변수가 거의 세분화할 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가장 기본적인 세분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심리적 분석은 사회 계층 기억해 두세요. 자, 사회 계층이라던가 또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개성이라던가 관심사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하는 건데, 이 심리 분석적 변수는 좀 더 추상적이죠.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힘든, 세분화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방법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심리 분석적인 변수는 요즘에 마케터들이 이러한 특히 이 심리 분석적 변수에서 라이프 스타일 있죠. 라이프 스타일을 기준으로 좀 세분화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에 이제 행동 분석적 변수를 보면, 자, 행동 분석적 변수라는 거는 어느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 뭐 구매 습관이라던가 선호도라던가 제품에 대한 선호도라던가 또는 제품을 왜 구입하는지 그 목적에 따라서 분류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구하는 편익이라는 거는 제품을 구입했을 때 얻고자 하는 편익, 혜택 같은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어떤 사람은 피곤해서 카페인을 섭취하기 위해서 커피를 구입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목이 말라서 시원한 커피가 마시고 싶어서 구입하는 거고, 만약에 치약을 구입을 한다. 내가 형편이 좋지 않아. 지금 나는 월 40만 원으로 생활을 해야 돼. 근데 양치질은 해야 되잖아요. 저렴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렴해서 가장 저렴한 거를 구입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는 나는 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미백 효과가 있는 또는 충치 효과가 있는 나의
그 충치 예방을 위해서 구입하는 거야. 이렇게 각각의 그 제품을 구입할 때 얻고자 하는 그런 혜택에 따라서 이 구분이 되고요. 또는 이제 사용량이 크냐 적냐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또는 제품에 대한 충성도, 그리고 상표 충성도에 따라서 세분화하고, 또는 사용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구입한 제품이 어떤 상황에서 구입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하는지에 따른 게 바로 사용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 그 주스하고 우유가 그 아침에 구입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스하고 우유를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에 빵과 함께 먹기 위해서 주스와 우유를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이온 음료인 파워에이드라던가 포카리 스웨터, 이거는 주로 운동할 때, 그리고 운동 경기를 관람할 때에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사용 상황에 따라서 세분화를 한다던가, 또는 가격 민감도가 높은지 낮은지, 또는 제품 구매 빈도가 낮은지 높은지에 따라서 세분화하는 게 바로 이 행동 분석적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체크해둔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못 외워도 이 부분만은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의 요건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시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6가지의 그 최소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이 6가지 있죠? 6가지를 모두 숙지하세요. 시험에 시장 세분화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요건을 모두 숙지하시고, 또한 각각의 의미들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동질성 볼게요. 동질성이라는 거는 시장 내 소비자 욕구가 동질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사례로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이죠. 아까 20대, 30대는 미백에 대한 동일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30대 뭐 중반부터 40대는 화장품에 대한 탄력 화장품에 대한 동일한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0대 뭐 이후는 주름 화장품에 대한 이러한 동일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대로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동질성, 욕구가 동질해야 된다. 세분화된 집단끼리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섞이면 안 돼요. 30대도 이걸 원하고 50대도 이걸 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뚜렷해야 돼요. 뚜렷해. 구분된 이 세분화된 시장에서의 각각 다른 시장과의 그 차이가 뚜렷해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접근 가능성이라는 거는 세분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진 소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접근할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즉, 매체를 통하여 목표 소비자들에게 신상품을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죠.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공략하는 세분 시장의 구성원들이 TV를 전혀 안 보고 신문도 구독하지 않으면 이런 세분 시장은 어때요? 공략하기가 어렵죠. 어렵어요. 만약에 내가 20대 층에게 포지션을 하고 싶어요. 자, 20, 30대 층에게 우리 제품을 알리고 싶은데 이 20, 30대 층이 뭐 TV도 안 보고 관련된 신문도 안 보고, 만약에 TV라던가 신문을 안 본다면 어때요?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즉 여기에 이 매체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접근 가능성이다. 다음에 측정 가능성이라는 거는 각 세분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이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시험에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부하 직원이 우리가 왼손잡이 전용 마우스를 한번 개발해서 판매해보자. 그랬더니 상사가 그게 기대만큼 뭐 잘 팔릴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측정 가능성, 즉 왼손잡이
자, 왼손잡이 마우스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왼손잡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측정할 수가 있나요? 쉽나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지가 않는 것은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은 시장 세분화하기가 힘들다. 다음에 이제 실질성이라는 거는 세분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수익성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키가 2m 이상의 사람이 탈 수 있는 차를 개발하는 건 어때요? 그만큼 수익성, 가치가 없죠. 이 차를 개발할 가치가 없죠. 왜?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실질성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차별적 반응이라는 거는 하나의 마케팅 믹스 전략에 각각의 세분 시장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 화장품을 연령별로 이렇게 나눴죠. 미백은 20, 30대 나눴으면 이 나눈 게 있죠. 나눈 게. 이게 뭐냐면 섞이지 않아야 돼요. 20, 30대에서는 확실하게 미백에 대한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30, 40대에는 탄력에 대해서만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50대 이상에서는 주름에 대한 비슷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세분화된 이 구별층이 뚜렷하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섞이지 않아야 돼요. 욕구가 30, 40대도 뭐 주름을 좋아한다던가 또는 뭐 50대도 미백을 좋아한다던가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뚜렷하게 차별되어 있어야 된다. 뚜렷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행동 가능성이라는 거는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그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세분 시장을 유인하고 세분 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거죠. 자, 이렇게 세분 시장을 딱 구분을 했으면 각각에 맞게끔 어때요? 효과적인 마케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들어가야 된다. 즉 그래서 세분 시장을 발견할 수 있더라도요. 그에 적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할 수 없다면 이렇게 세분 시장을 구분 짓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